네, 지난 시간에 지금 이제 투두 크리에이트에서 이 형식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장고 폼을 활용했을 때에 대한 기준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HTML 살짝 수정할 건데요. 보시면은 지금 폼으로 감싸고 있고 폼으로 할 때 필요한 CF와 CSRF 토큰도 보내고 있다. 우리 근데 API를 활용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폼이 필요가 없고 하지만 이렇게 div로 컨테이너 하나로 관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고 이 부분은 좋은데 이 부분은 안 쓰고 싶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GPT가 아주 잘 해놨네요. 이렇게 아이디를 잘 달아놨어요. 네임하고 아이디를 잘 달아놔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이렇게 폼을 지워도 아마 똑같이, 네, 뭐가 살짝 바뀌긴 했지만 뭐 미미합니다. 네, 아마 CSS는 저희가 헤드에다가 넣어버렸죠. 네, 이 폼에 대해서 마진이 빠지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네, 폼 그룹도 이렇게 없애버려서 마진이 전체적으로 좀 빠져버린 것 같네요. 좀 그래서 답답함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고치고 또 지워버렸으니까 빼버리고요. 그렇다면 이 CSS를 여기서 보관하지 않고 우리가 별도의 공간에 저장을 하려고 하고 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CSS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코드를 정적인 파일이라고 해서 스태틱으로 관리를 하고자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의 맨 바깥쪽에다가 스태틱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스태틱 하고 엔터. 스태틱. 그 다음에 스태틱을 만들고 나서 네, CSS는 CSS 폴더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스태틱 안에 CSS 그리고 스태틱에다가 뭐 나중에 추가되겠지만 자바스크립트 JS 추가를 하고요. 이렇게 스태틱 안에다가 CSS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보통 이 CSS 이름을 보통 styles.css 이걸로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CSS 파일 하나를 만들고 여기 헤드에 있던 내용들을 이 스타일 태그 이제 지워버리고 네, 여기다가 CSS를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기다가 CSS를 계속 정의를 하는 건데요. 지금 이 부분을 수강하시는 분들이 따라올 수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작성된 걸 한번 제가 강의 노트에 올려보겠습니다. 강의 노트에다가 지금 세팅은 했고요. create.html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긴 것들은 좀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CSS도 다 쓰기 귀찮죠? CSS 얘는 지금 스태틱 안에 CSS 안에 스타일.css 이렇게
얘를 토글 토글 토글로 만들어서 CSS 네 이렇게 들어갔고 얘도 전환에 토글로 해서 얘도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아니라 HTML 그래서 이렇게 접을 수 있게끔 쫙 접었습니다. 여기서 복사해 오시면 돼요. 심지어 여기 복사 버튼이 있죠? 복사 버튼에서 나중에 타이핑하기 귀찮으실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SS를 불러왔는데 이렇게까지만 이렇게 파일을 분리하고 나서 이 헤드에다가 이 CSS 파일을 인클루드를 해줘야 되겠죠. 이 작업을 좀 해볼 건데요. 잠시 컨닝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head.html에 알겠습니다. 이렇게 CSS를 임포트 할 때 이렇게 링크 이렇게 해가지고 임포트를 합니다. 근데 스타일 시트 이렇게 해가지고 임포트를 하거든요. 타입은 텍스트 CSS 그리고 href 해서 여기다 경로를 넣었는데 장고 이렇게 절대 경로처럼 넣어도 되는데 여기 지금 잘못됐죠. CSS에 사실은 styles.css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를 우리는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이렇게 안 쓸 거고요. 여기를 장고의 경로를 이용해서 써볼 겁니다. 그래서 스태틱 경로가 있거든요. 스태틱 경로를 할 거고 여기다가 CSS에 styles.css 사실 이 위에 것과 아래 것이 뭐가 다르냐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배포하기 전에는 우리가 CSS 파일이 여기 있지만 배포를 하게 되면 위치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모든 호환성을 두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놓고 배포를 하게 되면은 CSS 파일을 불러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배포했을 때 이걸 일일이 안 고쳐주기 위해서 초반부터 배포를 신경 써서 개발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장고 구문으로 쓰면은 여기가 배포됐을 때 여기 루트가 싹 바뀌면서 이 경로를 일일이 수정 안 해줘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컬 환경과 배포 환경에서 동시에 돌아가기 위해서 아랫줄로 활용을 할 거군요. 이 스태틱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설정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컴피그의 세팅스에 좀 가져와야 돼요. 여기 보면 이미 스태틱 URL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의 스태틱을 만들었죠.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아래에다가 스태틱 루트 경로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os.path.join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베이스 dir 다음에 여기 스태틱 경로를 붙여준 거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일단은 쭉 따라서 가보겠습니다. 스태틱 루트를 하나 선언해 주시고 그리고 스태틱 파일스 dir 스태틱 파일스 언더바 dirs 얘도 리스트로 선언하는데 베이스 dir에다가 스태틱 똑같이 이 아래 거는 나중에 배포할 때
활용되는 경로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태틱 경로를 추가한 다음에 이 URS PI에 가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해줄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버는 예를 들어서 열려 있는 거가 딱 엔드 포인트만 딱 열려 있는데, 보통 서버라고 하면 예를 들어 우리 서버에다가 만약에 내가 해커인데 나는 여기 경로가 대충 예상이 돼가지고 여기 루트 경로에 아마 .env에 있을걸? 이러면서 쳐보는 거예요. 이렇게 .env를 쳐보는 거예요. 얘는 근데 파일이죠. 파일에 대한 권한을, 파일이 있으면 내놔라,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create.html이 있으면 내놔라. 사실 이런 일들을 서버가 진짜로 실제로 합니다. 보안이 약한 웹사이트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파일을 직접적으로 요청했을 때 그 파일을 리턴을 해버립니다. 그런 것들을 막아서 잔고가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오픈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디만 오픈을 하냐? 스태틱만 오픈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 스태틱 경로만 오픈을 해줄 거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냐면 나중에 스태틱에 CSS에 styles.css 이렇게 요청하면 CSS 파일이 나와버리는 거죠. 근데 CSS 파일은 노출돼도 큰 타격이 없죠. 스태틱이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정보를 담고 열어주게 될 겁니다. 여기를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태틱 경로를 열어줄 거고요. 여기 네, 코파일럿이 알려주는데 스태틱 세팅스에 미디어 URL도 세팅을 좀 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지금 이건 지금 이 작업은 미디어 URL을 여는 작업이네요. 이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지금 여기 이제 지금 이 나오는 미디어 URL은, 미디어는 이미지 파일이나 뭐 동영상 파일이나 그런 걸 이제 미디어라고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할 건데, 스태틱하고는 관련이 없어서 한번 지금 세팅스에 스태틱 세팅을 했으니까 한번 요청을 해볼까요? 진짜로 주는지. 오, 그렇게 실제로 주진 않네요. 이런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거부당했습니다. 서버에게서. 서버가 꺼진 건 아닐 건데. 네, 서버는 잘 에러가 났었어요. 스태틱 루트. 지금 뭐가 스태틱을 하면서 뭔가 꼬인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스태틱. 이거랑 똑같이 할 수 없다. 스태틱 파일스 이렇게 하겠습니다. 스태틱 파일스. 네. 나중에 이 명령어가 하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파이썬 맞습니다. manage.py collect static, 이걸 딱 이 명령을 하면 이 프로젝트 안에 있는 전체적으로 정적 파일을 이 스태틱 파일스로 싹 복사해 줍니다. 이때 활용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가 이제 배포할 때 여기서 꺼내다 주거든요. 그래서 그때 활용이 됩니다. 네.
지금 로컬 환경에서는 그러면 이제 서버가 켜졌고 다시 요청해 보면 달라. 아, 이제는 CSS 파일이 어떤가요? 나오죠. 이 작업이 이제 지금 파일의 경로를 알기 때문에 바로 내놔라, 이걸 내놔라고 하고 실제로 리턴을 하는 겁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CSS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됐고요. 아까 head.html로 돌아와서, 사실 지금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니까 복잡하시죠? 나중에 다시 보기를 통해서 한번 천천히 한번 다시 봐보세요. 그 헤드에 가서 이 구문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여기가 퍼센트가 빠졌네요. 이렇게 스태틱 경로가 자동으로 입력된다. 그래서 그러면 CSS가 잘 적용된 웹페이지가 리턴이 될 겁니다. 아까가 to도의 create. 오, 네. 스태틱 이거 스태틱 경로를 썼는데 너 뭐 빠졌다. 뭐가 빠졌냐면요. 여기다가 써도 됐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로드 스태틱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드 스태틱. 베이스에서 선언을 하면 이걸 해주면 이거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드 스태틱을 한번 해줘야 되는데, 잠시만요. 베이스 헤드. 이 로드 스태틱을 헤드의 맨 위에다가 하겠습니다. 헤드의 맨 위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하면은 방금 에러가 났었죠. 방금 에러가 났었는데 템플릿 신텍스 에러, 템플릿 문법 에러인데 이제는 가면 잘 나옵니다. 로드 스태틱을 하고 나서 스태틱 경로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CSS 파일을 잘 읽어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CSS가 추가되면 여기다가 계속 붙여 넣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생성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하고 원하는 게 뭐죠? 보면은 이걸 값을 잘 입력했어요. 잘 입력해서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에 있는 값을 그대로 가져다가 API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걸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필요합니다. 자바스크립트도 필요하고 엑시오스라는 게 이제 좀 필요한데, 이 엑시오스가 자바스크립트를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모듈인데, 네, 그래서 이 모듈을 활용해서 우리가 보다 쉽게 API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시오스를 그러면 우리 프로젝트 안으로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글에다가 엑시오스 CDN 이렇게 하면은 시작하기 엑시오스 덕스, 여기 가면은 엑시오스를 어떻게 선언하라고 나오는데요. 이렇게 CDN,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 그러니까 이 이거 한번 이 링크를 그대로 그냥 외부로 겟을 하면 그냥 이 파일입니다. 이게 프로그램 파일이에요. 프로그램을 이렇게 다 넣어놓고 용량을 최소화했어요. 그래서 그냥 인터넷만 되면은 가져다 쓸 수 있게끔, 이게 CDN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 줄을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이제 본인이 Node.js일 경우 이런 식으로 설치하면 된다. 뭐 yarn 이런 식으로 설치하면 되는데, 우리는 장고이기 때문에 Node.js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CDN을 가져다가 쓰면 됩니다. 요걸 어디다가 선언해 줄 거냐면요,
헤드에다가 아까 이런 것들을 헤드에다가 한다고 했죠. 지금 여기는 CSS 이렇게 태그를 하나 달아줄까요? CSS입니다. 그리고 엑시오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아주면 이 줄을 쓰고 난 뒤부터는 엑시오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좋아요. 엑시오스를 하나 정의를 할 건데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제목 이름은 엑시오스 인스턴스.js 엑시오스 인스턴스.js를 만들어서 사실은 엑시오스를 쓸 때 엑시오스.get 이렇게 하면은 바로 사용이 되거든요. 엑시오스로 get 요청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는 굳이 엑시오스 인스턴스를 하나 생성을 해낼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보안 처리를 할 때 토큰이라는 게 있어요. 토큰을 담아서 항상 보내줘야 되는데 코드가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인스턴스로 안 만들게 되면은 이 엑시오스에다가 토큰 넣는 작업을 계속 그때그때마다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한 방에 정의하고 엑시오스.get이 아니라 엑시오스 인스턴스.get으로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 토큰이 없는 거고요. 여기 아래에는 토큰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거예요. 토큰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는 엑시오스 인스턴스를 만들겠습니다. 제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은 지금은 좀 토큰을 안 쓰기 때문에 이르긴 한데 그래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콘스트가 변경할 수 없는 변수 엑시오스 인스턴스를 만들 건데 얘는 엑시오스.create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딕셔너리 형태를 오브젝트라고 부르죠. 그래서 베이스 URL은 루트이고요. 그리고 헤더스를 넘길 수가 있는데 보통 이 토큰을 헤더에다가 담아서 넘기거든요. 여기다가 헤더스에다 담아서 넘기는데 헤더스라는 변수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헤더스 만들어서 얘를 오브젝트로 만들 겁니다. 지금 해줘야 될 게 이 부분은 이 디테일한 부분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CSRS RF 토큰 얘를 넘겨줘야 됩니다. 아직은 지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불법으로 자바스크립트를 막 해커가 수정해서 임의적인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보안 처리인데 이 부분을 할 거고요. 여기다가 토큰을 보내줘야 되는데 토큰은 어디에 있냐? 쿠키라는 곳에 있습니다. 이 쿠키와 세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에도 수업이 있죠? 그래서 그때 한번 공부를 할 거고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하나 더 생성하겠습니다. 그래서 get cookie.js를 만들어 가지고 함수 하나를 자주 쓰는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할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건 챗 GPT가 잘하는데 사실은 챗 GPT한테 요청해 볼게요. 이거를
새롭게 하나 열어, 여기다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get cookie 함수를 작성해줘. 이때 이 함수는 name을 입력받아 해당하는 키의 정보를 리턴하도록 해줘. 이렇게 해주면 오, 네. 전에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데 쿠키의 정보를 가져옵니다. 한번 우리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 여기 어플리케이션 탭, 여기 그 F12 누르면 개발자 도구가 나오잖아요. 이 어플리케이션 탭에 가면은 여기 쿠키라고 해서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CSRF 토큰, 여기 이 값을 보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왜 있지? 언제 있지? 한데 이거는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여기 있는 이 값을 토큰을 넣어서 보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값을 읽어오는 과정에서 지금 GPT가 이렇게 코드를 짜줬네요. 그러면 요거를 일단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가겠습니다. 이거 테스트 한번 해보고 잘 동작하면 드릴게요. 이렇게 getCookie라는 함수를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getCookie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getCookie인데 아까 어땠나요? CSRF 토큰의 키가 이렇게 여기 있죠. 이름이 키예요. 키 밸류예요. 키가 이거죠. CSRF 토큰. 그래서 여기다가 문자열로 CSRF 토큰을 하면 그 값을 조회해서 여기 있는 값을 조회해서 여기에 넣어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X CSRF 토큰으로 헤더스에 담아서 여기에 헤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스턴스가 잘 생성이 돼서 이 인스턴스로는 우리 서버로 크리에이트 포스트 요청을 할 수 있게 돼요. 좋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만든 다음에 결국은 create HTML에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헤드에다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포함시키겠습니다. 스크립트 그래가지고 네 예시가 이제 있는데 여기에 스태틱 경로로 스태틱 아래에 JS 다음에 우리 지금 엑시오스 인스턴스랑 하나 더 get cookie .js 이렇게 JS 자바스크립트는 좀 신기하게 함수의 순서를 이렇게 바꿔놔도 딱 HTML 불러오기 전에 호이스팅이라는 게 되면서 함수를 싹 위로 가져다 올려줍니다. 그래서 에러가 안 나요.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코드 불러왔고 오늘은 딱 그 포스트 요청 보내보는 데까지만 딱 해보면 좋을 것 같아. 할 수 있을까요? 자, create HTML 사실은 여기다가 지금은 작업할 건데 나중에는 분리를 해내죠. 여기다가 스크립트 코드를 바로 넣을 수도 있어요. 스크립트 코드를 바로 넣을 수 있고 여기다가 엑시오스 인스턴스 점 포스트 하고 우리의 API 포스트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 루트 API의 to도의 create죠. create 아마 이게 API 뷰로 작성된 이걸 겁니다. 그리고 값을 넘겨줘야 되는데 값은 이렇게 지금은 그러면은
이렇게 값을 임의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는 게 아니라 임의적인 값을 하나 보내볼게요. 일단은 네임만 테스트 투두 인 엑시오스. 근데 얘는 언제 실행이 돼버려요? 이 HTML이 로드가 돼버리면 그 순간 실행이 돼버리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이 버튼이 클릭됐을 때 실행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이디를 하나 부여를 한 다음에 to do 뭐 create 이런 식으로 아이디를 부여를 해서 만약에 버튼이 클릭된다면 이렇게 하면은 네 클릭된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바닐라 자바스크립트인데 document.query select해서 이 id를 조회해서 이벤트를 추가한다. 그래서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렇게 얘가 다 작성을 해줬네요. 일단은 근데 이거 안 쓰고 다음에는 지금 이렇게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를 쓰면 코드가 되게 길거든요. 근데 여기 부분을 jQuery로 변경하면은 코드를 훨씬 더 짧게 쓸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여기 잠시만 주석으로 막아놓고 실제로 여기가 동작을 하는지 클릭하면은 동작을 하는지 한 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럿이라는 걸 사용하면 버튼이 클릭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럿 해가지고 새로 고침 한번 하고요. 이 상태에서 크리에이트 버튼 누르면 네, 얼럿이 동작하면서 버튼이 클릭되었습니다. 나오죠. 그래서 이거 대신 이제는 엑시오스 인스턴스로 이름만 보내는 동작을 실행하겠습니다. 엑시오스를 하고 나서는 만약에 그때 성공했으면 이렇게 하거든요. 성공했으면 이렇게 결과를 콘솔로 보여줘라. 그리고 만약에 실패했으면 캐치 이렇게 그 기본 짜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청하고 성공했을 땐 여기, 실패했을 땐 여기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봐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클릭되면은 엑시오스 인스턴스가 포스트를 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